흉한 모습으로 충전을 해야 했어요. 새 아이패드는 이럴 일 없겠지. 10세대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아니, 어제 영상이 올라가고 4시간 만에 공개되다니. 아무튼 밤 12시에 새로운 아이패드 2종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했던 M2 맥 시리즈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이패드가 새롭게 공개되었는데 이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환율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치더라도 스펙적인 부분 아이패드 기본형은 좀 선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아이패드 2종을 조금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10세대. 루머에서 맞았던 부분은 일단 풀 체인지된 디자인, 예상했던 것처럼 5년 만에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홈버튼 삭제, 상단 터치 아이디, 그리고 기존 제품에 비해 베젤이 줄어들면서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이패드 5세대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프로세서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에어의 보급형 버전으로 출시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미네이팅, 반사 방지는 지원하지 않고 DCI 핍3나 이런 것은 기대하진 않았는데 역시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예상에서는 2015년에 출시한 애플 펜슬 1, 2018년에 출시한 애플 펜슬 2가 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 영상에서도 보면 댓글로 애플 펜슬 3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폼팩터가 에어를 그대로 사용한 버전이 10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애플 펜슬 2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어마어마하게도 2022년에 새로 나온 제품이 2015년에 출시한 애플 펜슬 1을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는 USB Type-C를 탑재했다는 점인데 애플 펜슬 1은 라이트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이패드 10세대에서 애플 펜슬을 충전하려고 한다면 라이트닝 포트가 없기 때문에 애플 홈페이지에서 파는 USB Type-C 애플 펜슬 어댑터라고 12,000원을 주고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아이패드 10세대에서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애플 펜슬 2를 지원해주면 되잖아. 이러고 나서 나중에 11세대나 12세대 가서 애플 펜슬 2를 지원한다고 혁신이다 이렇게 애플이 자랑할 거를 생각하니까 최근 출시한 아이폰 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10세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 많은 애플 제품들이 미국 가격으로는 전세대와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10세대는 가장 저렴한 64기가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120불가량 더 올랐더라고요. 그럼 한국 가격은 어떠냐고요? 한국 가격은 44만 9천원에서 67만 9천원으로 무려 23만원 정도 가격이 더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체감하자면 기존 버전에서 에어팟 1개가 더 추가된 가격이죠. 그럼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환율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이 올랐을까? 기존 9세대에 적용된 환율을 보면 대략 1240원이 적용되었고 10세대 환율은 1374원이 적용되었더라고요. 현재 달러 가치치고 환율이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급형이고 학생들을 위한 기기인데 70만, 거의 70만원? 같은 보급형 아이패드 라인인데 40만원대일 때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죠. 학생 할인을 받아도 60만원대인데 여기서 펜슬까지 구입하려고 딱 봤더니 애플 펜슬 1을 사야 된다. 지금 시대에 이거 오히려 이러한 아이패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갤럭시 탭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패드 프로 M2. M2 프로는 루머와 거의 일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폼팩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새로운 M2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바뀐 것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영상 편집자들이 반길만한 점은 패드의 성능이 증가한 만큼 영상 편집 툴로 유명한 다빈치 리졸브가 아이패드로 들어왔다는 점이죠. 이것도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포토샵 꼴이 안 났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거는 앱이라서 기존 버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어느 정도 편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색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능은 애플 펜슬 2를 그대로 지원을 하지만 호버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S펜처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화면에 띄어 있을 때 이제 화면 위에 표시가 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애플에서는 브러쉬 크기를 미리 볼 수 있고 정확한 위치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S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그리고 와콤을 지원하는 윈도우 PC라면 예전 XP 때부터 지원하던 기능이라서 사실 그렇게 색다른 기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율이 새롭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죠. 11인치는 31만원가량, 12.9인치는 35만원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12.9인치의 전세대는 1140원이 적용되었고 지금은 143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11인치의 전세대는 1068원, 지금은 1420원이 적용되었더라고요. 10세대에 비해 M2 아이패드 프로는 환율이 조금 더 높게 적용되기도 했고 출고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랄까. 이것도 뭐 환율 때문에 애플 탓을 할 수 없기는 한데 이제는 진짜 아이패드 프로가 너무 비싸졌어요. 예상은 했겠지만 환율이 많이 오른 지금의 정세상 스펙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한 새로운 제품을 예전처럼 섣불리 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으로 보급형, 에어, 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면 지금 가격으로 보자면 지금 또 라인업은 동일하지만 가격으로 보자면 거의 중가형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에어보다 저렴하게 만들었고 환율도 나름 다른 기기보다 지금의 환율보다는 좀 괜찮게 적용되었기는 하지만 입문용으로는 지금 매우 아쉽죠. 특히 학생분들은 가격에 더더욱 민감한데 트렌드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애플 펜슬 1 이것은 진짜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더 크게 바뀐 게 없죠. M2 프로세서 애플 펜슬 호버링을 위해서 30만원 이상을 더 지불하고 구입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럼 아이패드 10세대 가격이 70만원 가량 하기 때문에 에어 5세대로 구입하면 되지 않냐. 예, 사실 에어도 최고 환율을 적용했더라고요. 심지어 애플 광택용 천조차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가격이 올라갔기는 하지만 이제 정식 출시를 하려면 전파 인증도 받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이패드를 없으신 분들 아니면 너무 오래 써서 새롭게 구입하실 분들이 존버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가격이 오르지 않는 오픈마켓 에어 5세대나 프로나 9세대를 구입하는 것이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쿠팡 가격을 보더라도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에어 5세대가 10세대 아이패드랑 가격이 거의 근접하고 프로도 에어 가격에 근접한 모습을 보면 말이죠. 또 아이패드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를 생산성 목적에서 애플 펜슬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이제는 맥북 시리즈를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이제 새롭게 공개되지 않은 M2 맥북 프로, 그러니까 지금 M1을 탑재한 맥북 프로의 가격을 보면 환율이 122원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키보드까지 구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맥북 에어 M2의 가격이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보통 제가 신제품이 나올 시점이 된다면 이제 곧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버를 하라고 추천드리기는 한데 요즘 환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스펙이 올라가는 속도를 못 쫓는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는 좀 타협을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좀 타협을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이패드를 구입한다면 노트북보다는 좀 저렴해서 이것을 막 생산성이나 컨텐츠 소비용으로 쓰기 괜찮았는데 이제는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쉽지 않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진짜 환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전자제품도 뭐 미국에서의 출시되는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 가격이 워낙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환율이 좀 떨어져서 예전처럼 괜찮은 가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보니 요 녀석이 해자네. 요 녀석이 해자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 M1에 비해서 비싸다고 욕했는데 이제는 M2 맥북 에어가 너무 가성비 좋아 보이는데?